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회의실에 10명의 투자자가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경제기사를 읽고 같은 물가지수 발표를 보고 같은 차트를 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조용히 증권사 어플을 켜서 QLD, TQQQ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 당장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온다며 난리인데 대체 왜 입에 3배 레버리지를 사서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냐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3년 뒤, 5년 뒤 정확히 그 한 명의 계좌만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어 직장을 떠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경제 지식이 많았을까요? 남들이 모르는 내부 정보를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그리고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주식 수익률이나 계좌의 숫자가 아닙니다. 폭락장에서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QLD, TQQQ 수량을 미친 듯이 모아가며 결국 하위 99%의 개미들을 짓밟고 상위 1%의 불을 거머쥐는 고지능 투자자들의 진짜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특징들 전부 장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 대중의 눈에는 오히려 고집스럽고 피곤하고 지독하게 외로운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고독과 불편함이 바로 벼락부자를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가 이 좁고 험난한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특징이 있는지, 나의 렌즈는 보통의 개미들과 어떻게 다른지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오해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더 빨리 차트를 분석하고 더 많은 경제 지표를 암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고지능자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연구를 보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쉽게 말해 보통의 투자자가 스마트폰의 좁은 기본 카메라 렌즈로 오늘의 주가 창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면 고지능 투자자는 초광각 렌즈를 끼고 10년 뒤의 세상, 기술의 발전, 자본주의의 팽창을 넓게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락장인데 보이는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악재인데 연결되는 논리 회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행동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 렌즈 차이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특징, 바로 대중적인 것에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 올랐다더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무슨 트윗을 썼다더라, 옆부서 김대리가 코인으로 대박을 쳤다더라. 사람들은 매일 이런 자극적인 가십거리와 유행하는 테마주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꼭 한두 명쯤 나는 그런 단기적인 뉴스에 전혀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묵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주식에 관심이 없거나 고지식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패턴입니다. 영국 서리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에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가 강했고 대중들이 열광하는 얕은 자극의 콘텐츠에는 빠르게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지능 투자자의 뇌는 훨씬 더 방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처리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변동하는 찌라시나 단기 호재 같은 단순한 자극으로는 그 뇌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면을 보면서도 뇌의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 뉴스가 당장 주가를 흔들 수는 있어도 세상을 지배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본질적인 혁신을 막을 수 있는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가 지배하는 메가 트렌드를 꺾을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잡음은 무시하고 나스닥 100 지수의 2배, 3배 레버리지를 태우는 QLD, TQQQ를 모아가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보기에는 꽉 막힌 사람처럼 혹은 주식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라는 행위의 기준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눈앞에 터진 문제보다 그 이면의 원인을 먼저 봅니다.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경제위기 우려로 나스닥이 하루 만에 4% 폭락했습니다. TQQQ는 무려 12%가 날아갔습니다. 계좌가 파랗게 멍들고 손실금이 천문학적으로 찍힙니다. 보통의 투자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포에 질립니다. 내 돈이 다 녹고 있다. 주식은 사기판이다. 지금이라도 팔고 도망쳐야 한다며 패닉세를 던집니다. 그런데 광각 렌즈를 낀 레버리지 투자자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잠깐 하락이 이렇게 깊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금리 사이클의 막바지에서 나오는 발작일 뿐이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쪼그라들 때 진짜 강한 빅테크 기업들만 살아남아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키스타노비치가 말한 시스템 2 사고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평범한 개미들은 계좌가 박살나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대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지능 투자자는 계좌가 박살나기 전에 투자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이미 폭락의 원인과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라는 끔찍한 숫자가 찍혀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원인의 패턴을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묻습니다. 넌 계좌가 반토막이 났는데 왜 그렇게 평온해? 벌써 포기한 거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 나스닥의 거대한 상승 궤도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싼 값에 TQQQ 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절호의 박앤세일 기간이라며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주입된 정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화려한 스펙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횡보장에서는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계좌가 다 녹아내린다. 장기 투자는 무조건 1배수 인덱스 펀드나 우량주에 해야 한다. 대중들은 훌륭한 전문가들의 말이니 당연히 맞겠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QLD, TQQQ를 위험한 도박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초광각 렌즈를 낀 사람은 조용히 엑셀을 켭니다. 전문가가 말한 그 횡보장이라는 데이터가 도대체 어느 시대의 표본인지 직접 뜯어봅니다.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코로나 하락장까지 모든 데이터를 긁어와서 직접 백테스트를 돌려봅니다. 남들이 보면 피곤하게 주식한다. 왜 굳이 전문가 말을 안 듣고 혼자 저러냐며 삐딱한 사람으로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식론적 경계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떠먹여주는 정보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논리적 필터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재구성하는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듯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엑셀 백테스트를 통해 충격적인 반전을 깨닫습니다. 음의 복리가 무서운 것은 맞지만 나스닥 100 지수가 가진 그 압도적이고 폭발적인 우상향의 모멘텀 앞에서는 음의 복리마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강력한 패권 자산에 레버리지를 걸었을 때 발생하는 양의 복리 효과가 폭발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들은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완벽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검증한 데이터, 그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수학적 진실을 확인하고 나면 그 어떤 폭락장이 와도 절대 수량을 빼앗기지 않는 강철 같은 신념이 생깁니다. 그냥 믿는 사람과 의심하고 검증해서 믿는 사람의 그릇은 하락장에서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네 번째 특징, 당장의 푼돈보다 거대한 억압적 구조에 더 깊은 흥미를 느낍니다. 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일 당장 돈을 더 벌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왜 세상은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돌아가는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똑똑하면 그 머리로 당장 내일 급등할 종목이나 단타를 쳐서 돈을 쓸어 담지 왜 저렇게 뜬구름 잡는 것이 경제 구조에 집착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광각 렌즈로 세상을 보면 개인의 얄팍한 단기, 성취보다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내는 끔찍한 모순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 빠지게 일해서 저축을 하는데도 갈수록 가난해지는가? 자본이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노동의 가치를 압도하며 스스로 덩치를 불려나가는가? 이 거대한 구조적 차이와 자본주의의 냉혹한 룰을 깨닫고 나면 평범한 수익률에 만족하며 늙어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나의 노동소득을 지키고 이 시스템 안에서 단숨에 자본의 궤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서 있는 미국 100대 기업의 독점력에 나의 자본을 강제 결속시키고 거기에 2배, 3배의 레버리지를 달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익률 몇 %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위로 올라타 파이어족, 즉 완전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치밀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낡은 권위에 자동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분산 투자해야 한다. 은행원의 안전한 펀드 추천이 최고다. 일반 개미들은 이 말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능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런 말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음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누구냐를 보지 않고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봅니다. 감정적인 조언이 아니라 냉혹한 구조의 데이터만 봅니다.
유명한 투자 구루가 와서 레버리지를 사지 말라고 해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이터가 명백하다면 그 권위를 가차없이 무시하고 TQQQ를 매수합니다. 권위자가 말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가 부실하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평범한 저축, 평범한 투자를 거부하기 때문에 유별난 사람, 위험을 즐기는 무모한 이단아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반항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내 뇌가 납득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행동을 거부할 뿐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나스닥 우상향 논리에 완벽하게 납득하고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안티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련할 정도로 지독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상상 초월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유를 명확히 알고 구조를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지능자의 5가지 특징, 듣기에는 모두 대단한 장점처럼 느껴집니다. 남들보다 넓고 깊게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광각 렌즈를 끼고 현실의 주식시장을 살아간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혼자 앞서 본다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과 고립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레버리지 ETF를 모아가면 10년 뒤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진실을 혼자 확신하며 오늘의 고통을 견디는 일입니다. 계좌가 반토막이 날 때 위로하는 척 비웃는 지인들의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에서 증명하듯 지능이 높고 통찰력이 뛰어날수록 주변 사람들과 철저한 단절감을 느끼고 내 굳은 신념을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지독한 빈도에 시달립니다. 렌즈가 너무 넓고 거대해서 나와 같은 방향성을 공유할 동지를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레버리지 투자자가 겪어야 할 가장 잔인하고 조용한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피곤하고 고독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외로움, 계좌가 무너질 때 느끼는 그 서늘한 단절감과 압박감이 결코 멘탈이 약하거나 투자 방식이 틀렸다는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하위 대다수의 개미들과 다르게 구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상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진실을 마주한 렌즈를 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렌즈를 낀 투자자들은 평생 이 광각 렌즈를 가질 수 없을까요? 렌즈는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렌즈는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지식을 머리에 더 쑤셔 넣는다고 해서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렌즈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순간은 3가지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낯선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입니다. 평생 안전한 저축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라. 모은 돈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내가 굳게 믿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계속 가난하게 묶어두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충돌의 순간입니다. 이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비늘이 벗겨지며 렌즈가 넓어집니다. 인지적 유연성이 발동하여 안전하다는 착각을 깨부수고 자본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독한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할 때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안정을 원합니다. 파란불이 찍힌 계좌를 보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이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억누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뇌를 쥐어짜는 듯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광각 렌즈를 갖는다는 것은 하락장에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대신 그 불편함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남들처럼 도망치는 대신 왜 떨어졌지? 이 하락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파괴했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쉽게 타협하지 않은 채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임계점을 넘는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뇌는 어떤 폭락장 앞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며 바닥에서 수량을 늘려가는 단단한 마인드로 진화합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사수하고 뇌를 깊게 사용할 때입니다. 고지능자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한다는 연구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잡음과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를 차단하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로 진입합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뇌 안에서는 과거의 위기, 현재의 상황, 미래의 기술 발전 속도 등 엄청난 정보들이 스파크를 튀기며 융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얕은 자극에 뇌를 낭비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훗날 거대하게 불어날 복리의 마법과 경제적 자유를 시뮬레이션하는 그 고독한 시간이 당신의 렌즈를 세상에서 가장 넓고 예리하게 벼려냅니다. 부자가 되는 렌즈는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던지는 치열한 질문 하나가 당신의 계좌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에 전부 해당된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볼 것인가, 오직 그 결정뿐입니다. 다수가 가는 편안한 길에는 결코 거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폭락장에서 홀로 QLD, TQQQ를 담으며 느끼는 그 지독한 고독과 뼈저린 불편함. 그 감정은 결함이 아니라 상위 1%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